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PI 버저닝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정비할 때 기존 도로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그 길로 다니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새 길을 뚫어두고 옛 길은 한동안 같이 쓰다가 충분히 안내한 뒤에 닫습니다. API도 똑같습니다. 형식을 바꿔야 할 때 기존 형식을 쓰던 클라이언트를 갑자기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 버전을 내놓으면서도 옛 버전을 지키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살펴볼 버저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왜 버저닝이 필요한지, 그리고 호환을 깨는 변경과 안전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부터 봅니다. 그 다음 버전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인 URL 경로, 헤더, 미디어 타입을 코드와 함께 살펴보고 방식별 트레이드 오프를 비교합니다. 이어서 버전의 수명 주기, 디프리케이티드를 알리는 법, 버전을 안 올리고도 진화시키는 원칙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버전 남발의 함정과 실무 적용 가이드,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PI는 한번 공개하면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그 형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처럼 강제로 업데이트 시키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계속 옛날 API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버저닝이 필요합니다. 새 형식을 내놓으면서도 옛 형식을 쓰는 클라이언트를 깨지 않게 해주는 장치인 거죠. 표를 보시면 버저닝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응답 필드 이름을 바꾸면 구버전 앱이 그 값을 못 읽어서 오류가 납니다. 필수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기존 요청이 전부 실패합니다. 그런데 강제 업데이트는 안 되니 결국 옛 클라이언트가 전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변경에 새 버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호환을 깨는 변경입니다. 응답에서 필드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면 응답 구조 자체가 변해서 그 필드를 기대하던 기존 클라이언트가 오류를 냅니다. 오른쪽은 하위 호환을 지키는 변경입니다. 선택적인 필드를 새로 추가하는 정도는 기존 응답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하는 것뿐이라 기존 클라이언트가 정상 동작합니다. 모르는 필드는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새 버전이 필요한 건 호환을 깨는 변경뿐입니다. 안전하게 더하기만 하는 변경은 같은 버전에서 해도 됩니다. 이 구분이 버저닝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버전을 어디에 표시할까요? 화면의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URL 경로입니다. /v1처럼 주소에 버전을 박는 방식이죠. 직관적이고 캐싱이 쉽습니다. 둘째는 요청 헤더입니다. 커스텀 버전 헤더에 버전을 담는 방식인데 URL은 깨끗하지만 버전이 눈에 안 보입니다. 셋째는 미디어 타입입니다. 어셉트 헤더에 버전을 넣는 방식으로 표준적이지만 다루기가 복잡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이제 각 방식을 코드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URL 경로 버저닝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리퀘스트 매핑에 /API/v1/users처럼 경로에 버전을 명시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로의 버전이 그대로 드러나서 직관적이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바로 테스트가 됩니다. 둘째, 버전별로 컨트롤러를 아예 나눌 수 있어서 코드가 섞이지 않고 관리가 깔끔합니다. 유저 v1 컨트롤러, 유저 v2 컨트롤러 이렇게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URL 자체가 버전에 묶이기 때문에 같은 사용자 정보라는 자원에 v1 주소와 v2 주소 두 개가 생깁니다. 엄밀히 따지면 같은 자원의 주소가 여러 개인 셈인데 실무에서는 이 정도는 보통 감수하고 씁니다. 나머지 두 방식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위쪽은 커스텀 헤더 방식입니다. 겟매핑의 헤더 조건으로 XAPI 버전이 2일 때 이 메서드가 실행되게 분겠습니다. URL은 그대로 두고 헤더 값으로 버전을 가르는 거죠. 아래쪽은 미디어 타입 방식입니다. 프로듀스의 애플리케이션 /vnd.myapp.v2 플러스 제이슨이라는 커스텀 미디어 타입을 지정해서 어셉트 헤더로 분개합니다. 두 방식의 특징을 정리하면 헤더 방식은 URL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대신 버전이 눈에 안 보여서 디버깅할 때 번거롭습니다. 미디어 타입 방식은 표준에 가깝고 우아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이 복잡한 헤더 값을 정확히 맞춰서 보내야 해서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세 방식의 트레이드 오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URL 경로 방식은 직관적이고 캐싱이 쉽고 테스트가 편한 대신 자원당 URL이 여러 개 생깁니다. 요청 헤더 방식은 URL이 깨끗한 대신 버전이 보이지 않아 디버깅이 불편합니다. 미디어 타입 방식은 표준적이고 URL이 안 바뀌는 대신 구현하고 사용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럼 뭘 골라야 할까요?
대부분의 공개 API는 UR의 경로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직관성과 캐싱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부 개발자들이 쓰기 쉬워야 하니까요. 반면 내부 시스템 간 통신이거나 URL이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헤더나 미디어 타입 방식을 고려합니다. 버전은 만들면 끝이 아니라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V1을 운영하다가 V2를 출시하면 한동안 둘을 함께 운영합니다. 그 다음 V1을 디프리케이티드, 즉 곧 폐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두고 두 버전을 병행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V2로 넘어올 시간을 줍니다. 충분히 안내한 다음에야 V1 지원을 종료하고 최종적으로 V2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갑작스러운 중단이 아니라 단계적 폐기라는 점입니다. 인트로의 도로 비유처럼 옛길을 갑자기 막는 게 아니라 새 길을 열어두고 충분히 안내한 뒤에 닫는 겁니다. 폐기를 어떻게 알릴지도 중요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V1 응답에 2개의 헤더를 추가했습니다. 디프리케이션 헤더로 이 API가 폐기 예정임을 알리고 선셋 헤더에 종료 시점에 날짜를 넣었습니다. 참고로 디프리케이션 값은 관례적으로 true를 쓰기도 하지만 정식 표준에서는 폐기 시점을 날짜로 넣도록 권장합니다. 핵심은 폐기를 말로만 공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지사항이나 이메일로만 알리면 놓치는 클라이언트가 생깁니다. 대신 응답 헤더에 담아서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디프리케이션 헤더로 폐기 예정이라는 사실을 선셋 헤더로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를 명시하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헤더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개발자에게 알리거나 로그를 남겨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알려야 안전한 폐기가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버저닝은 버전을 안 올리는 겁니다. 버전을 올리지 않고도 API를 키우는 방법, 즉 호환을 지키며 더하기만 하는 변경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추가만 합니다. 필드를 더하는 건 괜찮지만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건 금지입니다. 둘째, 새로 추가하는 요청 파라미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기존 요청이 안 깨집니다. 셋째, 클라이언트를 관대하게 읽도록 설계합니다. 모르는 필드가 응답에 와도 그냥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넷째, 빠진 값은 서버가 합리적인 기본값으로 채웁니다. 핵심은 추가는 안전하고 삭제와 변경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새 버전을 올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모르는 필드를 무시하게 만들어두면 서버 변경에 훨씬 강해집니다. 반대로 버전을 너무 자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 버전을 올렸더니 어느새 V1부터 V7까지 7개 버전을 동시에 유지하게 됐습니다. 코드가 폭증한 거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버전마다 컨트롤러, 서비스, 테스트가 따로따로 생기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버전 수만큼 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는 변경까지 굳이 새 버전으로 올린 데 있습니다. 해결책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호환을 깨는 변경이 충분히 모였을 때만 새 버전을 올립니다. 작은 추가는 같은 버전 안에서 흡수하는 거죠. 둘째, 동시에 유지하는 버전 수를 제한합니다. 보통 2개 정도로 두고 옛 버전은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폐기합니다. 버저닝은 사실 기술이라기보다 운영 정책에 가깝습니다. 언제 버전을 올리고 언제 내릴지가 핵심이죠. 표의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원칙 선택은 공개 API라면 URL 경로 버저닝이 무난합니다. 버전 단위는 메이저 버전만, 그러니까 V1, V2 정도로만 두고 사소한 변경은 버전 없이 흡수합니다. 폐기 절차는 디프리케이션과 선셋 헤더로 미리 공지합니다. 동시에 유지하는 버전은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버전을 올리는 기준은 오직 호환이 깨질 때입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변경이 기존 클라이언트를 깨는가? 깨면 새 버전을 올리고 안 깨면 같은 버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버전을 올리는 것보다 올리지 않고도 진화시킬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버저닝의 목적은 기존 클라이언트를 깨지 않고 API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새 버전이 필요한 건 호환을 깨는 변경일 때뿐입니다. 버전을 표현하는 방식은 URL 경로, 요청 헤더, 미디어 타입 3가지가 있고 공개 API는 URL 경로 방식이 무난합니다. 버전을 출시 병행, 디프리케이티드, 종료의 수명 주기를 거치고 폐기는 디프리케이션과 선셋 헤더로 공지합니다. 그리고 추가는 안전하지만 삭제와 변경은 새 버전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실무 적용 팁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변경이 기존 클라이언트를 깨는지로 새 버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공개 API는 URL 경로 버저닝으로
직관성과 캐싱 이점을 챙깁니다. 셋째, 폐기는 디프리케이션과 선셋 태도로 미리 기계가 읽을 수 있게 공지합니다. 넷째, 동시에 유지하는 버전은 2개 이메로 제한하고 옛 버전은 적극적으로 폐기합니다. 오늘 API 버저닝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